47.8, 51.1. 딱 봐서는 뭐 큰 차이 있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이 지표 자체가 50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완전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단 말이죠. 제조업 경기가 굉장히 지금 심각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김정수 전문가님 일단 이 ISM과 마켓에서 뭐가 다른 건지 궁금해요. 일단 우리가 이 ISM PA 같은 경우에는 실물 지표가 아니고요. 실제 경제 상황과 관련된이 진행되는 게 아니고 약간 조사하는 거예요. 서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의견이 다 다를 수는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 회사에서는 뭐 재고량을 좀 늘리겠다. 재고가 많이 소진돼가지고 그럼 주문량을 아무래도 이제 빨리 늘릴 거고 네. 아마존 같은 경우 하더라도 이번에 재고 조정이 좀 실패했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주문 같은 경우도 줄일 수가 줄일 있고 수 있죠. 그다음에 고용 같은 경우도 이번엔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다. 다음에 해도 될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네. 사람의 심리가 좀 작용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 지표가 발표되기 전까지 한 35분기 연속 계속적으로 이 50 이상 상회하는 흐름들이 나왔는데 이 미중 무역 분쟁 관세 부과가 실질적으로 발효가 돼서 25% 이상이 좀 적용이 되고 나서부터 실질적으로 수출이나 수익권과 관련돼서 이제 사람이 심리적으로 반응한 지표가 이번에 이제 나온 결과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ISM 기준으로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뭐 마켓 같은 경우는 이거는 예상치가 전망이기 때문에 바뀔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 ISM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물량을 줄일 거냐 늘릴 거냐 결국 이제 구매력과 관련된 부분으로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에 반응할 수 있는 거는 일단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좋냐면은 재고 조정과 관련된 부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안 좋기 때문에 당연히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와 같은 이런 주식들이 좀 조정받을 수 있는 건 당연한 거죠. 이런 근거를 우리가 활용을 하면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이 ISM에서 47.8%, 그 다음에 이제 마켓 51.1%라고 한다면 무조건 우선순위는 선행지수를 가지고 있는 ISM 지표로 기준을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켓은 그런 확정 수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어떻게 바뀔 수가 있어요. 마켓이라는 것 자체가 시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예상에 따라서 이제 바뀔 수가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이 주식시장을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중요한 거는 ISM 지표.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선행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위축으로 지금 해석한 게 맞다라고 위축인데 보시는 거기에 거네요? 미중 문제가 나온 거니까 네, 단기적으로 더 관세가 조금 다시 이제 이 미국하고 중국하고 관계가 개선되게 되면 금방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심리가 많이 반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주식 시장으로 접목을 시키게 되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와 같은 이 반도체 이 재고 관련된 부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좀 잘 정리가 안 되고 있구나. 바닥에서 돌아서는데 빨리 돌아서기에는 어렵겠구나. 네. 그러니까 타당한 조정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이광무 전문가님은 어떠세요? 네. ISM과 마켓 일단 다른 지표가 나왔는데 네. 서로 다른 기관에 대한 차이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지표에 대한 그 수치 자체는 이제 50 기준으로 했을 때 네. 위축과 수축에 대한 차이는 굉장히 클 텐데요. 네. 두 조사 기관에 대한 차이는 있었지만 결국에는 조사 기관이 이제 지난 조사와 현재 조사를 비교해봤을 때는 뭐 마켓에 대한 지표도 이제 확장 구매에 대한 크기를 줄어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속도에 대한 부분들이 좀 둔화된다는 거는 좀 양측이 좀 방향성이 예측을 비슷했다. 양측은 지표의 관측은 좀 비슷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두 가지에 대한 이 뭐 시장 조사 기관이나 뭐 공급 관리자 협회나 둘 차이를 본다라면은 이 ISM 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그 마켓 지표 자체가 ISM을 좀 따라서 이렇게 지표를 방향성을 잡았다고 하기 때문에 네, 네. 어떻게 보면은 조금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축소시키면서 만든 지표이기 때문에 저도 역시나 두 지표를 어느 것을 먼저 더 선호해서 봐야 되느냐 따진다라면은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은 좀 있지만 오히려 좀 민감하게 더 반응하고 있다라고 생각돼서 ISM 지표를 좀 더 선호해서 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위축 네. 국면이 맞다라고 해석을 하고 지금 봐야 되는 거네요. 우선은 이제 시장의 반응 자체는 이 부분들 해석을 더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유가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사우디에 대한 여러 가지 피폭 사건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시적으로 올라가고 난 다음에 지금 점차 조정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만약에 이 공급에 대한 차질 문제였다라면은 사우디 피폭 사건으로 해서 계속해서 방향성이
위로 잡았을 텐데 지금은 공급에 대한 차질보다 수요에 대한 걱정이 있기 때문에 경기가 둔화되면은 수요에 대한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요에 대한 걱정 때문에 지금은 유가 역시나 하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 네. 그러면은 경기 수축에 대한 부분들을 무게감을 더 두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ISM 지표를 좀 따라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중국의 제조업 PMI도 국가통계국 차이신 이렇게 좀 차이를 두고 보는 것처럼 ISM 마켓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같이 좀 찾아봤고요. 일단 시장에서 우려했던 대로 47.8로 발표가 된 ISM 제조업 PMI 쪽으로 좀 공신력 있다라고 두 분 모두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이와 관련해서는 워낙 또 유동적이기 때문에 다음 달의 지표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